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입니다. 1장 사회복지사의 정책성과 실천 기술. 자, 이 내용은요, 사회복지 실천하고 되게 비슷하고 이 내용들이 좀 중복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실천론하고 실천 기술론하고 연결돼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다음 사례에서 사례관리자가 수행한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사례관리자는 중도장애를 가진 A의 재활에 동기를 갖도록 면담을 지속하면서 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지하였다. 또한 사례를 통해 인근 직업재활기관과 일자리센터의 취업 관련 서비스를 받도록 협의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캠페인에 계획하였다. 자, 뭐 한 거예요?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자, 첫 번째, 옳지 않은 겁니다. 첫 번째, 중재자라면 클라이언트와 기관,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중재자죠. 정답은 1번이네요.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자, 2번 상담가는 상담하는 거예요. 면담을 계속 지속했다. 상담가. 조력자 옆에서 뭐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스스로 대변할 수 있도록. 자, 프로그램이라든지 직업기관 뭐 이런 취업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왜? 스스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조력자입니다. 조정자, 여러 서비스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정해야 되겠죠. 자, 옹호 대변하는 거죠. 옹호 대변자. 자, 지역사회 캠페인을 기획하고 뭐 일자리 할 수 있도록 옹호해주고 대변해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이네요. 중재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2번 사회복지직 가치 체계를 모두 고른 것은, 자, 가치입니다. 사회적 형평성 원리, 개인의 복지에 대한 공동 책임, 개인의 존엄성과 독특성에 대한 존중, 자기결정권 원리. 자, 가치 체계잖아요. 가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형평성이라든지 연대성, 자율성, 책임성, 존중성, 자기결정권 뭐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직 전문직의 가치체계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 책임성, 존엄성, 독특성, 자기결정 이런 원리가 모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통합적 지원 방법을 논의한다. 그렇죠. 우리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거잖아요. 공청회 같은 거. 사례회의를 개최해서 함께 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가족치료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 해결중심 가족치료 세미나에 참석한다. 그렇죠. 우리가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겠죠. 윤리적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장 동료에게 자문을 구한다. 자문 구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겠죠. 뭐 자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천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실천지혜.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실천지혜를 알 수 있도록 봅니다. 초점 집단 면접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인식을 확인한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 지식 뭐 이런 기술들을 습득하는 방법들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세미나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사례회의 뭐 이용자 인식 이런 것들을 확실히 파악해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패러다임이라든지 관점, 이론, 모델, 실천 지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플렉스너가 주장한 사회복지사의 비판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플렉스너가 이야기죠. 사회복지사는 뭐다? 전문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회복지는 사회와 기초가 결여되어 있다. 그렇죠. 그 당시 뭐 아무것도 없었죠. 결여되어 있었어요. 독자적으로 명확한 지식체계 및 전수할 만한 전문기술이 결여되어 있다. 전문기술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3번 정부의 책임 아래 실시되는 교육 및 전문적 자독개혁이 없다. 그 우리 자격 제도가 없었어요. 뭐 그 당시 뭐 우리가 사회복지는 대부분 인보관 운동이라든지 자선조직협회로 움직였기 때문에 교육, 전문적 자격제도 이런 거 없었습니다. 사회적 승인이 없다. 사회적 승인이 없다. 뭐 이제 사회적 승인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글린 우드입니다. 글린 우드.
그린우드가 주장했던 이문 승강권 승인이죠. 승인. 요 승인은 그린우드가 얘기한 거고요. 플렉스너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전문적 실천에 대한 강령이 없다. 그렇죠. 윤리 강령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기초도 없고 전문 기술도 없고 자격 제주도 없고 윤리 강령도 없고 먼저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뭐 있냐? 전문적 조직체라고 할까요? 조직체 뭐 지금으로 치면 사회복지 사협회 뭐 같은 협회들 있잖아요. 그런 협회들이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조직체가 없다라고 했지 사회적 승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승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은 없고 그린우드가 1959년에 이문승강권을 이야기하면서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던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기반주 과학적 기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전문적 기반에는 과학적 기반과 예술적 기반이 있어요. 과학적 기반은 지식,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 예술적 기반은 타고나는 걸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람의 사회적 기능에 나타나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조직하고 분석한다. 그렇죠. 이거는 과학적 기반이죠.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건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니까 이거는 과학적 기반입니다. 자 2번 새로운 기법을 만들고 새로운 실천 지침을 형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관찰 경험 공식적 연구를 활용한다. 이것도 과학적 기반이에요. 과학적 기반 조사하고 하는 것들이죠. 지식기술. 자 그래서 지식기술이고 배우는 것이 과학적 기반입니다. 3번 사회복지 개입을 안내하는 계획과 개념적 준거틀을 세우기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활용한다. 자료 수집 뭐 이런 것들은 다 과학입니다. 개입이 사람들의 사회적 수행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토한다. 자, 객관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자, 개입을 했는데 그 개입이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거를 객관적으로 검토한다잖아요. 검토해서 이게 왜 어떤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결과를 내려고 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과학적 기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상황은 다양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뭐 대처 능력 같은 건 타고나는 거니까 가지고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예술적 기반에 가지고 있다. 왜? 상황은 다양한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딱 정해져 있고 그 틀에 맞춰서 딱 움직이는 거지만 예술적 기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요. 딱 변화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변화하면서 그 사람에 맞춰서 움직이는 능력들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거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에 대한 상황은 다양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거는 예술적 기반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장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거 실천 모델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단기 기획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기 계획은 짧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계획은 우리 인지행동, 과제 중심, 그 다음에 위기 개입, 뭐 전략적, 그 다음에 해결 중심, 뭐 이런 것들이 이 단기 계획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단기 계획이기 때문에 종결 시점에 문제 규명이 이루어진다. 단기 계획은 그 전에 움직이는 거죠. 그 전에 움직이고 무언가를 하는 것들이지 문제 규명은 초기에 시작됩니다. 단기 계획에서는 긴장 완화를 위해 감정 표출은 제공되지 않는다. 아니요, 감정 표출해야죠. 감정 표출하고 그것을 빨리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개입이 진행될수록 개입의 초점이 흐려지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특징이다. 아니요. 진행될수록 개입의 초점이 빨라지고요.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비용적 계획도 있죠. 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비용적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위기 개입,
과대중심 인지행동은 단기 갭의 형성을 띈다. 그렇죠. 자, 옳은 거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리을만 맞는 겁니다. 다음 사례에서 다음에 관한 각 모델별 사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적장애 상급인 A씨는 4명의 자녀를 혼자 키우며 가정위탁이나 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있다. 자녀들은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공부방 등을 이용하고 이용 서비스를 받고 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심리사회적 모델 A씨의 일상생활, 부모 역할, 사회적 기능들 종합하여 사정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의 적절성, 서비스의 통합성 수준을 파악한다. 그렇죠. 우리 심리사회 모델이니까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잖아요. 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겠죠. 인파워먼트, 역량 강화 모델, 강점 관점을 보는 거죠. 개입을 통해 장애가 있지만 가족 유지, 양육하고자 하는 A씨의 강점이 강화된 정도를 파악한다. 그렇죠. 왜 인파워먼트, 역량 강화는 강점을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강점에 초점을 둡니다. 자, 행동주의, 행동을 수정하려고 하는 거죠. 자녀 간 갈등 시 A씨가 개입하는 방법을 관찰한다. 그렇죠. 우리 A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이제 수정을 하는지, 행동주의 모델에서는 행동 수정을 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자, 과대중심, 다양한 기관들이 관여된 상황에서 기관 간 관점의 차이가 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자, 우리 과제중심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과제를 중심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제중심 모델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를 사회복지가 인정한 문제를 과제로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뭐 기관 간의 차이점, 관점의 차이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진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문제 해결 모델 A씨가 장애가 아닌 자녀 양육 시 경험하는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문제 해결 모델이란 문제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클라이언트의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이네요. 과제 중심 모델에 대한 내용이 틀렸습니다. 3번 심리사회 모델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심리, 인간, 사회 환경,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인간을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그리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 결과도 고려한다. 그렇죠. 이게 심리사회 모델의 가장 정의다라고 볼 수 있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관계가 중요시한다. 그렇죠. 둘이 관계가 중요하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 해결 받아야 되는 사람, 둘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클라이언트를 수용하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그렇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요.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적 동기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정답 4번. 무의식적 동기, 이거 나오면 무조건 정신역동이죠. 프로이트의 정신역동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클라이언트의 심리적 상태와 사회환경,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그렇죠.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것이 심리사회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심리사회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신분석 기법에 대한 거부로 나타난 모델이다. 정답 1번이네요. 정신분석 기법에 대한 거부로 나타나는 것은 인지행동입니다. 인지행동 모델이 거부로 나타난 거고, 이 심리사회 모델은 정신분석 이론의 기법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이다. 그렇죠. 심리사회 모델은 심리적인 측면, 사회적 측면에 문제를 대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자신의 사고, 감정, 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고찰할 수 있도록 한다. 심리사회 모델의 그런 기본 설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 이런 걸 하고 고찰할 수 있도록, 아, 내가 왜 이것이 이렇게 나타났는가, 유형, 역동에 관한 고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수용하고 개별화한다. 그렇죠. 받아들이고 개별적인 행동 해주면서 함께 라포를 형성해야 됩니다.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역기능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렇죠.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사회복지 실천 모델 중 보기를 설명하는 모델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클라이언트와 관계 형성하기 위해 수용하고 개별하여 클라이언트의 현재 상황 속에서 출발하는 실천 원칙을 강조하고 사회적 요소와 개인적 요소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정답은 1번이네요. 심리사회 모델. 좀 전에 봤던 문제도 있었죠. 거기서 나타나는 수용하고 개별화한다. 사회적 요소, 개인적 요소 모두 중요시 보는 것 심리사회 모델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다. 인지행동 모델,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된다.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를 사회복지사가 인정한 문제를 과제로 보고 그 과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역량 강화,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강점, 관점을 보겠다. 강점을 중요시 보는 것이 역량 강화 모델이죠. 위기 개입 모델, 자, 클라이언트가 가지는 위기에 초점을 두고 그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기 개입 모델입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6번 정신역동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 충동을 강조한다. 그렇죠.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 충동이 중요한 거죠. 자기 분석이 가능한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하다. 그렇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왜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분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저항, 방어 기제, 전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건 정신역동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죠. 훈수, 꿈의 분석의 기술을 사용한다. 그렇습니다. 훈수, 저항이 왜 나타나는지, 전이가 왜 나타나는지 뭐해서 해석해주죠. 그리고 나서 그 해석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해주는데 못 깨달아주면 재해석해주고 깨달을 때까지 도와준다.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반복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훈수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5번이네요. 사회 구성적인 주의적 관점에 근거한다. 사회 구성주의, 이게 주관적이죠. 주관성에 관점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인데 이 정신역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구성주의 관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역동 모델은요, 정신결정론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아니면 관점에 근거하는 거예요. 다음 중 과제중심 모델의 개입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개입 방법입니다. 사정, 계획, 개입, 종결. 자, 우리 사정하고 계획하고 개입하고 종결하는 거. 자, 되게 간단하죠. 위기 개입입니다. 위기 개입, 시작, 표적 문제 규정, 계약, 실행, 종결. 정답 2번이네요. 왜? 과제 중심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과제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를 사회복지사가 인정한 문제가 과제가 된다. 그 표적 문제가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면서 표적 문제를 규정하고 계약하고 실행 종결로 끝나는 겁니다. 정답 2번입니다. 인테이크, 사정, 계획, 실행계획, 점검 및 재사정, 평가 및 종결. 우리 점검 및 재사정 요거 나오면 우리 쉽게 생각하면 돼요. 사례관리입니다. 점검하는 것은 사례관리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화, 발견, 발달. 자, 우리 대화 단계. 현방파와 대화하여 강자아이를 발견하자라고 얘기했죠. 역량 강화네요. 에 대한 내용이에요. 접수, 자료 수집, 사정, 개입, 종결, 뭐 일반적인 실천에 대한 실천이죠. 실천론에서 봤던 과정론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접수부터 시작해서 내용이다. 그래서 과제 중심에 대한 내용은 시작, 표적 문제 규정, 계약, 실행, 종결 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8번 과제 중심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인정한 문제죠. 그것을 과제로 본다. 경험적 연구에서 지지되고 검증된 방법과 이론을 선호한다. 그렇죠. 과제 중심은요, 새로운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임상적 경험이라든지 검증된 방법들을 선호합니다. 자, 시간 제한적이며 계획된 단기 치료이다. 그렇죠. 과제 중심, 위기 개입, 인지 행동, 전략적 해결 중심 5가지 단기 치료입니다.
합의된 표적 문제가 개입 초기에 개입 초점이 된다. 그렇죠. 우리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과제였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 사회복지사가 인정한 문제를 과제로 보고 그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과제가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과제 중심이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동적 측면이 중요하다. 그렇진 않죠. 그 행동적 측면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인지행동입니다. 인지행동. 그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이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생각을 수정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그 행동을 바꾸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이 인지행동 모델인데요. 과제 중심은 이렇게 이제 과제를 중점으로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4번이네요. 4번은 인지행동 모델의 특징입니다. 구조화된 체계적 접근을 통해 협조적 관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전 문제에서 본 것처럼 표적 문제를 설정하고 계약하고 실행하고 종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조화된 체계적 접근을 시행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문제를 해결하면 행동적 측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지행동 모델입니다. 과제 중심 모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론보다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 개입의 초기 기초를 마련하는 시도를 한다. 그렇죠. 이론보다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경험적 자료가 더 중요했다. 정답 1번이네요.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자, 우리 향상시키는 방법, 이게 뭐예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방법, 우리 심리사회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지지적 기법을 통해서 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요. 왜곡되고 역기능적인 신념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능한다. 잘못된 신념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인지행동. 잘못된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인지행동.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다.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향상시킨다. 역량 강화. 역량을 강화해서 스스로 대처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적 능력이 낮은 클라이언트에게는 효과성이 제한적이다. 뭐 이거는 인지행동입니다.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 능력이 낮아서 생각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효과성이 제한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답은 1번이네요. 과제중심 모델은요, 이론보다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개입의 기초를 마련하려고 시도합니다. 10번 정신역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재의 문제를 과거의 경험에서 찾는다. 그렇죠. 우리 정신결정론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유현상, 훈습, 직면의 기술을 사용한다. 그렇죠. 자유현상, 훈습, 직면, 전이, 역전이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정신역동 모델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기 분석이 가능한 클라이언트일수록 효과적이다. 그렇죠.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고 이런 걸 알아야지만 효과적이겠죠.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 충동과 미래 의지를 강조한다. 여기까지 맞네요.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 충동을 강조합니다. 미래 의지를 강조하진 않아요. 우리 어디 중요할까요? 과거겠죠. 과거의 행동들 이런 것들, 무의식적 충동과 과거의 행동을 강조하는 거지 미래의 의지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전이 분석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통찰력을 증진시킨다. 그렇죠. 전이가 왜 나타나는지 보면서 클라이언트의 통찰력을 증진시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 충동, 그 다음에 과거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은 정신역동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위기개입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죠. 위기개입이 가장 단기적 서비스다 라고 하면 돼요. 6주입니다. 6주. 자, 위기개입의 대표적인 문제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추상적인 경우 문제 해결하는데 어렵죠. 자, 위기에 대한 반응보다 위기 사건 자체 해결에 1차적 목표를 준다. 반응보다. 자, 우리 어때요? 반응이 중요하겠죠.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사건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교통사고를 물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 사건 자체 해결이 아니라 그 반응이죠. 반응.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누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반응이 중요하다. 자, 4번. 절망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희망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왜? 난 못하겠다. 나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미래지향적으로 희망을 고취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고취시킵니다. 5번. 위기에 개입하는 사회복지사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죠. 어떠한 모델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위기 개입이에요. 왜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그 위기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위기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 사건 자체 해결은 할 수 없어요. 교통사고를 물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생각들을, 반응들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과제중심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험적 연구에서 지지되고 검증된 방법과 이론들을 선호한다. 그렇죠. 검증된 방법, 이론을 선호합니다. 시간 제한이며 계획된 단기 치료이다. 그렇습니다. 단기가 중요한 거예요. 합의된 목표적 문제가 개입 초점이 된다. 클라이언트가 인식하고 사회복지사가 인정한 그 표적 문제에 초점을 둡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행동적 측면이 중요하다. 자, 우리 행동을 하는 거, 인지행동이죠. 인지행동 모델입니다. 인지행동 모델은 행동에 대한 내용들을 중요시 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중요하게 봅니다. 과제는 클라이언트가 겪고 있는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다. 그렇죠. 과제가 뭐냐?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거잖아요. 봤을 때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인정. 야,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요 두 개. 그래서 요 두 개를 과제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제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을 설명하고 있는 인지적 오류는, 자, 인지적 오류입니다. 면접을 보던 A씨는 질문을 대답할 때 머뭇거리며 대답한 후 면접에 떨어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임의적 추론, 뭐요? 뭐 사건에 필요한 뭐 자료나 아니면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내는 거죠. 아니면 충분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과를 내리는 것. 잘못된 결과를 내리는 것. 임의적 추론. 정답 1번이네요. 질문에 머뭇거렸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결론을 내렸다. 네, 잘못된 결과를 본 거죠. 선택적 추상. 뭐 선택적 추상화, 우리 쉽게 생각하면 선택적 축약을 이제 이 추상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 축약은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소수를 보고 전체를 해석하는 거죠. 소수를 보고 전체를 해석하는 거, 선택적 추상화. 과도한 일반화, 뭐 쉽게 생각하면 뭐야? 과도한 일반화. 뭐 한두 가지 사건으로 전체를 해석하는 것, 그 모든 것에 개입하는 것, 이게 과잉일반화죠. 개인화, 뭐든지 내 탓, 모두 내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개인화죠. 어떤 사건이 나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탓이다라고 하는 게 개인화. 이분법적 사고, 뭐 아니면 도, 흑과 백,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이분법적 사고죠. 정답은 1번이요. 14번. 인지행동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배경이론은 정신분석이론, 대상관계이론, 체계이론, 역할이론이다. 자, 우리 대정자 여기생이네요. 대정자 여기생. 자, 이거 뭐요? 심리사회 의 모델이죠. 심리사회 모델의 이론 배경입니다. 대정자 여기생. 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한 상호 협력과 협의와 클라이언트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그렇죠. 클라이언트가 적극적인 참여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협조를 하게 됩니다. 단기적이고 시간 제한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우리 인지행동 모델 단기 개입이에요. 단기 개입. 단기 개입, 인지,
과제, 위기, 전략적 해결 중심 이렇게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목표 지향적이고 문제 중심적인 치료이다. 왜? 단기 계획이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문제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 즉각적인 위기 개입이라는 클라이언트에게 적용하기 어렵다. 그렇죠. 이 위기 개입. 왜 이게 뭐냐. 인지행동은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행동을 만들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교육을 통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 위기 개입은 아무리 교육시켜봐야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네요. 이 대정자 여기생은 심리사회 모델이다. 15번 정신역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리적 결정론에 근거한다. 그렇죠. 우리 정신결정론이라고도 하잖아요. 정신결정론이라고 하는데 심리적 결정론도 맞는 겁니다. 발달 단계상 고착과 퇴행을 고려한다. 그렇죠. 되돌아가서 어떻게 문제 나오고 고착되고 퇴행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구황남장생에서 그 시기에 어떻게 이제 고착되고 퇴행되는지 그 내용들을 얘기하죠. 3번 성장 의지가 높은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이다.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정신역동 모델이니까 한 번에 이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성장 의지가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좋은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성장 의지가 있어. 그러면 이 정신역동 모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하고 하면은 잘 따라올 수 있겠죠. 설마 성장 의지가 높은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이다. 성장 의지가 있다. 라고 해갖고 이게 정신역동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더 틀린 것들이 있을 겁니다. 통찰보다는 치료적 처방에 초점을 둔다. 자, 아니죠. 정신역동은 통찰이죠. 통찰하기 위해서 계속 훈수 쓰잖아요. 훈수. 그래서 치료적 처방을 제공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아니라 기관이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 경험들은 무의식적에 있겠죠. 그 내용들을 찾아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치료적 처방 제공에 초점을 두진 않아요. 원초와 초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안과 긴장 해소를 위해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그렇죠. 원초와랑 본능하고 이상하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 원칙인 이 자아를 통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자아가 불안해서 긴장과 해소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위기 개입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그렇죠. 위기를 갖고 있으니 이 사회복지사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 시까지 개입한다. 아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 났다고 하면 교통사고를 안 난 것처럼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지만 위기 이전의 정서적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이 목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1번이네요. 문제 파악과 해결에 초점을 두면서 클라이언트를 조정할 수 있는 만큼 현실을 직면하도록 돕는다. 그렇죠. 클라이언트의 위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의 현실적 직면을 돕는다. 직면이라고 하는 건 직접적으로 면상을 보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지적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적하는 것이 직면이기 때문에 문제 파악, 이 문제가 이렇고 문제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최소한의 목표는 파멸의 예방이며 위기 상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위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다. 사회복지사의 행동은 행동기술에 주 초점을 둔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기술에 초점을 둬요. 위기상황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개발한다. 그렇죠. 상황 이후에 그래서 이게 좋아진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이네요. 해결시까지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것을 개입할 수는 없다. 않는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위기, 즉 즉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위기게임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위기게임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른 모델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장기적 접근이다. 그렇죠? 가장 짧은 게 요 위기게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표는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그렇죠? 위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표적은 구체적이고 관찰이 가능한 문제들이다. 그렇죠? 위기니까 그 위기를 통해서 눈에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문제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이용하여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아니요. 위기 개입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정확한 아니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클라이언트의 위기 행동에 초점을 두고 과거에 비중을 두지 않고 현재에 집중한다. 그렇죠? 현재에 집중한다. 과거에 비중을 두는 거는 정신 역동하고요. 심리사회예요. 심리사회. 요 두 가지만 과거에 비중을 두지 나머지는 과거에 비중 두는 거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위기게임 모델의 개입 원칙으로 틀린 것은 6주 이내에 해결해야 하는 장기적 성격을 가지고 개입은 즉시 이루어져야 된다. 자, 정답은 1번이네요. 자, 뭐요? 6주면 단기적 성격입니다. 장기적 성격이 아니라 단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델이라고. 클라이언트의 위기 행동에 초점을 두고 과거에 비중을 두지 않고 현재에 집중한다. 그렇죠? 과거로 가버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과거에 가서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두고 움직입니다. 위기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두고 간결하게 개입을 해야 한다. 그렇죠? 위기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예요. 그 문제가 없어져야 뭐가 되는 거예요? 위기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는 다른 모델과 다르게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뭐예요? 정상적인 위기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각을 못해요. 생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결정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사회복지사가 역할을 준다.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서적 지지하여 희망을 고취시킨다. 그렇죠. 희망을 고취시켜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좋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희망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정답은 1번이네요. 단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9번 역량 강화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는 도전이다.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좋아요. 왜? 이걸 이겨내고 나면 내가 나중에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강점 관점, 그렇죠. 역량 강화 모델, 인파워먼트 모델, 강점 관점 모델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강점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미래지향적이다. 그렇죠. 문제는 도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겨내면 나중에 변한다. 나중에 더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은 단기성이다. 자, 우리 단기 모형 뭐 있었어요? 과제, 인지행동, 위기, 그 다음에 전략적 가족치료, 해결중심, 계획의 단기성, 단기 모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역량 강화 모델에 관한 과정 중 발달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발달이에요. 자, 우리 현방파와 대화하여 강자해를 발견하자. 이게 대화 단계, 발견 단계죠. 그 다음에 발달 단계가 있어요.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거죠. 강점 확인, 여기 있네요. 강점 확인은 발견. 자원 역량 사정, 자원의 역량 사전, 이것도 견. 자원의 활성화. 자, 자원의 활성화. 정답은 3번이네요. 자원 활성화는 발달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는 방금 얘기한 자원 활성화, 그 다음에 동맹관계, 관계 창출, 기회의 확대, 성공의 확신, 그 다음에 성과의 집대성이에요.
요 5가지가 발견 단계다. 해결 방안 수립해. 이것도 견이네요. 방향 설정 현방. 이건 대화 단계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방파와 대화하여 강자를 발견하자. 역량 강화 모델의 발전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발전 단계입니다. 21번 역량 강화 모델의 발전 단계네요. 발전 단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강자의 현방파랑 대화하여 강자해를 발견하자. 발전 단계죠. 발전. 여기 뭐 성공의 집대성 뭐 이런 거 있는 것들. 가능한 한 자원 측의 역량을 자원 측의 여기에 자원 측의 역량을 사정하는 것은 발견 단계입니다. 발견. 정답은 1번이네요. 목표 달성의 필수엔 자원을 사정한다. 자, 자원 측의 역량을 하는 것은 발견 단계고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발전 단계는 자원의 활성화, 동맹관계, 관계 창출, 기회의 확대, 성과의 확인, 성공의 확인, 성과의 집대성, 자원의 역량 사정, 자원 역량 사정, 뭐 해경 방안 수립, 뭐 이런 것들이 이 발전 단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을 사정하게 됩니다. 목표된 것을 구체하고 일반화시킨다. 얼마나 됐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지속적인 전진과 결과를 평가한다. 이것도 끝나고 하는 거죠. 평가해야 되니까 평가, 이런 것들도 발전 단계다. 행동 계획을 시행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발견 단계까지 하면은 발견하는 거잖아요. 누가 클라이언트가 뭘 갖고 있는지, 자, 자원은 뭐가 있는지, 해결 방안은 수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강점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 발견 단계다라고 이야기해서 계획을 실행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발전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원 측의 역량을 사정하는 것은 이 강자, 자원 측의 역량 사정은 이 발견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2번 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특성과 해당 모델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연결된 문제도 많이 출제됩니다. 단기 개입 강조, 위기 개입 모델 맞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 과제중심 모델 맞습니다. 자,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는 우리 이제 위기 개입이죠. 환경에 대한 개입을 강조한다. 생태체계 모델. 자, 어때요? 생태체계 모델. 이것도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생태체계 모델도 맞는, 환경의 개입에 초점을 둡니다.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조한다. 강점. 우리 뭐예요? 인파워먼트. 또는 역량 강화. 강점, 관점을 보는 거죠. 정답은 4번이네요. 인지행동 모델은 인간의 그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인지행동 모델입니다. 클라이언트와 협력적 관계를 강조,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이거는 뭐 인본주의 이론으로, 로저스 있죠? 인본주의 로저스, 칼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 그걸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인지행동 모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클라이언트 치료 시 이론보다는 검증된 방법을 선호한다. 검증된 방법 선호, 과제 중심. 검증된 방법은 과제 중심입니다. 인간의 무의식적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죠? 왜?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무의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부적응적 행동은 인지적 왜곡으로 발생한다. 그렇죠?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적 왜곡,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잘못된 생각으로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정서가 형성된다. 그렇죠. 그리고 잘못된 형성된 정서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종결 후에도 효과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렇죠. 계속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정답은 1번이네요. 이론보다 검증된 방법을 선호하는 것은 과제 중심입니다. 24번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옳은 겁니다. 인파워먼트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일방적 수혜자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렇죠. 일방적 수혜자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방적 수혜자로 인식하는 건 정신분석이에요. 인파워먼트는 강점을 찾고 그것을 스스로 대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과제중심 모델은 펄만의 문제해결 요소에 영향을 받았다. 맞습니다. 과제중심 모델은 펄만의 문제해결 모델,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기관을 찾아가는 과정, 요게 이제 펄만의 4P거든요. 이 문제해결 모델에 나오는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위기계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과거를 탐색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 그렇죠. 과거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문제에 대한 뭐가 중요해요? 해석이라고 할까요? 해석? 문제에 대한 그 영향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권위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아니요. 클라이언트 중심인데 사회복지 권위적인 역할을 강조하지 않겠죠.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인본주의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 뭐 이런 선한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권위적인 역할을 하진 않겠죠. 자, 정답은 4번이네요.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권위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것은 정신분석이에요. 또는 정신역동 모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장 가족의 이해입니다. 자, 가족에 대한 내용도 시험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가족의 특성들도 좀 잘 알아야 되고요. 가족의 모델에 대한 내용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1번 가족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양한 가족 형태의 유형이 등장했다. 그렇죠. 다양한 형태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대가족이죠. 대가족에 대한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핵가족이라든지 대가족, 핵가족 뭐 이런 것들이 나다가 이제는 1인 가구나 1인 가구도 많아 있었고요. 다문화, 뭐 우리 이제 한부모, 뭐 이런 것들처럼 뭐 다양한 가족의 유형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전통적 가족 기능이 사회로 이전되었다. 전통적으로 가족의 기능, 즉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가족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능들이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사회로 이전되었어요. 그래서 사회가 그 행동들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혼율이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가 높아졌다. 그렇죠. 사회 참여, 여성의 사회 참여가 높아짐으로써 이혼율이 증가한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가정폭력이 없었냐? 그러게 그전에 가정폭력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하지 못하다 보니 이혼율이 좀 낮았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고 이혼율이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4번 빈둥지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자, 정답 4번이네요.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왜 길어지냐?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빈둥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빈둥지 기간 또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제 중년기 이후에 자녀들이 이제 나가서 살면서 부부만 남는 기간이잖아요. 노부만 남는 기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더 노년기까지 더 오래 살게 되고, 두 번째, 예전과 다르게 대가족이 아니에요.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살기보다는 노인 가구들 또는 노인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빈둥지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번 가족주기에 진입하기 전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결혼을 늦게 하고 있어요.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뭐가 느껴진 거예요? 결혼을 늦게 하니 가족이 형성되는 기간이 어때요?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20대에 결혼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30대가 넘어야 결혼을 하다 보니 그 진입하는 경까지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전략적 가족 치료입니다. 전략이에요.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치료죠. 그래서 전략적 가족 치료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어요? 역설적 기법이죠. 역설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통해 성장보다는 변화에 관심을 둔다. 자, 우리 변화에 관심을 둡니다. 이게 성장에 관심을 두는 거는 경험적 가족 치료예요. 경험적 가족 치료가 성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전략적 가족 치료는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변화에 관심을 둔다. 그래서 뭐요? 과거에 가지 않죠. 과거로 가지 않고 현재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특징이 있다. 자, 변화는 갑자기 일어날 수 있으며 치료는 단기적이다. 그렇습니다.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 갑자기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빨리 움직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죠. 그래서 전략인 거예요. 다양한 전략들, 거기에 맞는 전략들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고 탈이론 비규범적이다. 우리 탈이론 비규범적이다 라고 하는 것들,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 그래서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론을 그리고 규범적인 이런 것들보다는 그때마다 클라이언트에 맞게끔 대응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해결 중심이죠. 해결 중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탈이론 비규범적이다. 이 단어 나오면 해결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키며 결과에 책임을 진다. 그렇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계 맺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에 책임도 집니다. 자, 틀린 거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해결 중심 단기가족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론적이고 규범적이다. 자, 정답 1번이네요. 탈이론 비규범적인 것이 이 해결 중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이 이제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렇지 않는 거예요. 변화는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경험적 가족 치료랑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해결 중심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모티브로 만들었던 것이 이 경험적 가족 치료잖아요. 그러다 보니 죄송합니다. 전략적 가족 치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초점을 맞추고 미래지향적이다. 그렇죠. 과거 아니에요. 과거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결 중심도 우리가 단기 모델이죠. 단기 모델. 현재 초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움직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기결정권, 클라이언트와 협력 이런 것들을 중요시 보고 또 뭐도 있냐? 강점, 관점이요. 관점, 관점을 또 보고 있는 것이 해결 중심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해결 중심은요,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이론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비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다세대 가족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아가 있잖아요. 가족 자아. 이 가족 자아를 뭐요?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개인 자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이 자기 자아를 갖지 않고 그 가족 자아를 계속 갖고 있다 보면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다세대를 분석을 통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다세대 가족 치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번 다세대 분석을 통해 현재 문제에 파악한다. 그렇죠. 다세대 분석이에요. 그래서 2, 3세대잖아요. 2, 3세대. 2, 3세대를 분석해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현재 가족의 문제를 파악합니다. 가족 구성의 문제는 가족의 정서 체계와 관련이 있다. 그렇죠. 그게 자아잖아요. 자아. 가족자. 가족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분화 수준과 기능이 세대 간 전수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화에서 가족자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분화 수준이죠. 분화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가족 자예요. 가족자.
가족자를 분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관찰 가능한 행동에 비중을 둔다. 자, 우리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초점을 두고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은 전략적입니다. 전략적 가족 치료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 다세대 가족 치료를 해결할 때 현재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왜 생겼냐라고 보는 거예요. 다세대잖아요. 과거로 간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족 자아를 찾는 거예요. 가족 자아가 있고 그 자아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가계도도 보고요. 가계도 보고 출생 순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다세대 가족 치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족자와 개인자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관찰 가능한 행동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전략적 가족 치료입니다. 문제 해결에 의해서는 미분화된 가족 자아 덩어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렇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왜 생기냐? 내 자아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자아를 갖고 있다 보니 그 가족의 행동들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분화된 가족 자아 덩어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아 분할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답은 4번이네요. 현재 문제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관찰 가능한 행동에 비중을 두는 것, 전략적 가족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5번 구조적 가족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구조적 가족 치료, 잘못된 구조죠. 잘못된 구조가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거를 잘된 구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구조적 가족 치료입니다. 이 잘못된 구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기 어려웠던 거죠. 1번 가족의 문제는 역기능적 가족 구조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그렇죠. 잘못된 것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2번 가족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의사소통은 경험적 가족 치료. 경험적 가족 치료고, 그래서 경험적 가족 치료를 의사소통 모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 모델 또는 의사소통 모형이라고도 얘기하니까 경험적 가족 치료와 의사소통 모델은 같은 거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역기능적인 가족 체계를 기능적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변화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4번 가족의 역기능적인 위계질서, 위계 구조를 반응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죠. 잘못됐는데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구조적 가족 치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5번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성장 모델이 아닌, 이 성장 모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경험적입니다. 경험적 가족 치료. 그래서 잘못된 의사소통에서 나와서 잘된 의사소통을 경험함으로써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경험적 가족 치료입니다. 그래서 성장 모델이 아닌 전통적 의료 모델이다. 그렇습니다. 구조적 가족 치료는 잘못된 것을 치료하는, 잘못된 것을 변화시키는 이런 전통적 의료 모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예요. 구조적 가족 치료에 대한 기법 중 설명하는 것은, 우리 기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음이 민우친의 가족 치료 기법 중 다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상담 중에 가족에게 역기능적인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실제로 해보게 하는 기법이다. 실제로 한대요. 경계 만들기. 경계 만들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 밀착된 경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유리되게 만드는 거고, 멀리 떨어지게. 유리된 관계는 밀착되게 함으로써 명확한 경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경계 만들기다. 그러니까 너무 밀착돼 있으면 좀 떨어지게, 너무 떨어져 있다 밀착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경계 만들기죠. 긴장 고조시키기. 긴장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냐?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 방법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긴장 고조시키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긴장 고조시켜서 하는 것. 정답은 3번이네요. 실현이죠. 실현에 대해요. 실제로 재현시킨다.
실제로 재현시키는 것이 실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요? 상담 중에 가족에게 실제로 해보게 한다. 실제로 해보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족 조각 이거 어떻게 해요? 시각적으로 본다고 했죠. 시각적. 그리고 가족 조각은 그 시각적으로 보게 만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파악하게 만드는 건데 어떻게 하냐? 우리 이거는 또 이제 경험적 가족 치료에 대한 기법인데요. 이게 이제 시각적으로 행동, 몸짓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 가족 조각이죠. 행동 몸짓으로 표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각적으로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족 조각이죠. 과제 부여하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과제를 부여하는 거죠. 과제를 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 부여하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실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현은 실제로 재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다음을 설명하는 의사소통 유형은 자신과 타인을 무시하고 상황만 중요시한다. 완고하고 냉담한 자세를 취하고 독재적 행동을 한다. 규칙과 옳은 것만 절대시한다. 자, 옳은 것만 중요한데요. 일치형, 비난형, 회유형, 초이성형, 산만형. 자, 산만형은 또 혼란형이라고도 하죠. 혼란형. 자, 정답은 4번이네요. 초이성형이죠. 초이성형은 사람을 믿지 않고 누구요? 상황만 중요시 보는 것이 이 초이성형입니다. 자, 일치형은 모든 거죠. 자신, 타인, 상황을 모두 중요시 보는 거고요. 자, 비난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우월하다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요. 회유형은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유형이고요. 자, 산만형은 그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다음 사례에서 나타난 전략적 가족 치료의 기법은 부부가 말다툼으로 서로 상처를 받아 부부관계가 악화되었다. 사회복지사는 일주일 중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부부가 싸울 거리를 찾아 부부싸움을 1시간씩 하세요 라고 과제를 내주었다. 자, 실현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제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실현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게 뭘 해봐라 실제로 재현시키는 거였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구조적 가족 치료죠. 구조적 가족 치료에 나오는 거예요. 증상 처방. 자, 증상 처방이 뭐예요? 증상 처방. 역설적 기법에 나오는 게 증상 처방이 있고, 그 다음에 변화 제지 또는 제지 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증상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이거보다 더 큰 것을 주는 거죠. 문제보다 더 큰 것을 줌으로써 그 문제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증상 처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 제지는 뭐예요? 변화가 너무 빠른다는 것을 말하고 변화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거죠. 천천히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변화 제지. 역할극, 역할 연습, 역할극은 역할을 바꿔서 이야기함으로써 뭐 하는 거야?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자, 가족 조각은 시각적으로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몸짓, 행동,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하게 만드는 것이 가족 조각입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이 증상 처방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 싸울 것 같아요. 그 상처로 받아 그 부부 관계가 악화되니까 그냥 아예 화요일 목요일은 딱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그냥 니네 몰아놓고 그냥 싸워라. 싸울 거리 만들어가지고 그냥 싸워.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더 싸우지 않겠죠. 그것이 바로 전략적 가족 치료의 증상 처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9번 해결 중심 가족 치료 중 사회복지사가 사용한 기술은 사회복지사 상담 예약을 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좀 지나게 왔는데 그동안 상황이 좀 바뀌었나요?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해결 중심은 뭘 했어요? 우리 이제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질문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 뭐요? 처음 예약한 후에 지금까지 변화한 것이 뭐냐? 자, 예외 질문은 뭐로 본 거예요? 예외 상황이죠.
예외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 예외 질문. 척도 질문. 척도로 그냥 처음에 10점이었다면 지금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치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숫자가 나오면 척도 질문이다. 자, 치료 면담 전 변화 질문. 정답 3번이네요. 우리 처음 하는 거예요. 치료 면담 전, 면담을 하기 전에 상담하기 전에 이 예약할 때와 지금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거 물어보는 거죠. 치료 면담 전 변화 질문입니다. 자, 관계성 질문.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은 어떤 거냐? 자, 어머니, 아버지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기적 질문은 기적이죠. 기적처럼 문제가 해결됐다 라고 물어보는 것이 기적 질문이에요. 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상담 예약을 하고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는데 변화사항을 물어본 거니까 치료 면담 전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10번 해결 중심 가족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병리적 관점이 아닌 강점에 초점을 두고 치료한다. 그렇습니다. 해결 중심은요, 뭐 해준다고요? 강점에 초점을 둡니다. 병리적 관점에 두지 않아요. 문제 해결 방법보다는 문제 원인에 초점을 둔다. 정답 2번이네요. 원인에 초점 두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보다는 원인에 초점 둔다? 아니요. 원인 초점을 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해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지. 문제 해결에 또는 문제 해결 방법에 초점을 두는 거지 원인에 초점은 두지 않습니다.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지향적으로 경제성을 추구한다. 그래서 단기 모델이죠. 단기 모델. 현재와 미래지향적이고 과거에 가서 무슨 문제 이런 거 없어요. 왜? 원인을 보지 않기 때문이죠. 원인보다는 해결 방법 아니면 문제에 초점을 둔다. 경제성을 추구하여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을 사용한다. 왜 경제성을 추구하냐? 단기 모델, 최대한 시간과 기법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줄어듭니다. 10회기 정도로 이루어지는 단기 치료에 대한 것이 해결 중심이에요. 해결 중심. 그래서 기법들을 사용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원인에 초점을 두진 않아요. 원인보다는 문제는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11번 경험적 가족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족과 개인의 상호작용이나 경험을 변화시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우리 경험적 가족 치료예요. 경험적 가족 치료의 가장 큰 중요성은 의사소통이 중요해요. 의사소통 모형이라 해서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건 성장 모형입니다. 다른 것들은 성장 모델인데 다른 것들은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데, 경험적 가족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변화시켜 성장을 하려고 노력해요. 가족 안에 있는 의사소통의 명확함을 강조하고 낮은 자존감에서 문제가 기인된다고 본다. 왜? 의사소통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그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그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경험 수준, 어떤 경험 수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의사소통인데 좋은 잘된 의사소통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이. 그래서 그런 경험을 수준을 증가시켜야지만 친밀한 가족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계속 높아지면서 가족이 좋아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문제를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역설적이고 간접적 방법을 사용한다. 전략적 가족 치료. 전략적 가족, 역설적이고 간접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이 전략적 가족 치료고요. 경험적 가족 치료는 직접적 방법 사용해요. 직접적으로 합니다. 전통적 의료 모델이 아닌 성장 모델로 잠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능력 부족 인해 문제가 생긴다. 그렇습니다. 성장 모델이에요. 성장 모델.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가족 치료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다세대 가족 치료냐, 구조적 가족 치료냐,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가족 치료 모델을 묶어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잘 아셔야 됩니다.
다세대 가족 치료 문제는 잘못된 의사소통과 낮은 자존감에서 발생한다. 경험적 가족 치료. 의사소통 나오면 무조건 경험적 가족 치료입니다. 구조적 가족 치료 문제는 원가족에서 심리적으로 분리되지 못해서 발생한다. 원가족에서 분리되지 뭐가 자아가 가족자에서 분리되지 못한다. 그래서 자아 분할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세대죠. 다세대 가족 치료입니다. 전략적 가족 치료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 문제에 초점을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전략적 가족 치료죠. 경험적 가족 치료 문제는 역기능적인 가족의 구조에서 생긴다고 간주한다. 구조적 가족 치료. 해결 중심 가족 치료 문제는 잠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데서 있다고 본다. 뭐 때문에 잠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의사소통 때문에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죠. 자, 이거는 경험적 가족 치료입니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가족 치료 모델과 그 기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우리 그 주요 기법들이 많이 있죠. 그거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구조적 가족 치료, 가족 조각, 역할극, 가족 그림, 구조적 가족 치료의 가장 중요한 합리화하기. 그래서 실현하고 긴장 고조시켜서 과제 부여하고 그래서 역기능적 균형을 깨트리는 거죠. 자, 우리 가족 조각, 역할극, 가족 그림.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은요. 경험적 가족 치료죠. 경험적 가족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경험적 가족 치료, 탈삼각화, 가계도 자아분화. 이거는 우리 보행이죠. 보행. 자, 보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세대 가족 치료. 다세대 가족 치료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략적 가족 치료, 역설적 기법을 사용하는 거죠. 경계 만들기, 실현, 역기능적 균형 깨트리기, 구조적 가족 치료. 해결 중심 가족 치료, 대처 질문, 기적 질문, 척도 질문. 정답 4번이네요. 해결 중심은 뭐요? 질문 기법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세대 가족 치료, 역설적 지시, 증상 처방, 재정의. 전략적 가족 치료. 가족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문제가 다시 나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여 클라이언트를 자극하고 클라이언트 스스로 사회복지사의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됐어. 뭐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클라이언트의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다시 나빠진대요. 왜 그래요? 이거 재발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발. 야, 너 이거 잘못됐어. 그러니까 다시 그 문제가 나빠질 거예요. 왜요? 너무 빨라. 뭐가 빨라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변화 상태죠. 변화가 너무 빨라. 그래서 변화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막는 거죠. 막아서 천천히 변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증할 노력하게 됐다. 이게 바로 변화 제지에 대한 내용이죠. 너무 빨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변하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변화 제지. 가족 조각 시각적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자, 가족 그림 이거 그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는 거. 재명명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자, 순환 질문 우리가 가족이 한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야기함으로써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환 질문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변화 제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15번 다음 어머니가 사용하고 있는 기법은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있는 아들에게 화가 난 어머니는 아들이 늦은 밤에 게임을 그만한다고 하자 아들에게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게임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했다. 증상 처방, 은유, 제지기법, 재정의, 순환 질문. 정답 1번이네요. 증상 처방이죠. 지금에 가지고 있는 증상보다 더 힘든 것을 주는 거예요. 어려운 거, 힘든 것을 줌으로써 지금에 있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증상 처방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겁니다. 일치형, 의사소통의 송신자가 보낸 것을 정확히 듣고 이해하는 유형이다. 그렇죠. 아라고 하면 아라고 하나 듣고 어라고 하면 어라 듣고, 그래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하는 유형이 일치형입니다. 자, 비난형,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왜?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만족함을 느끼는 유형이 비난형이죠. 가족의 성원들의 다른 성원들을 심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유형이다. 그렇죠. 초이성형, 차가움을 느끼는 거예요. 차가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람을 믿기보다는 뭐가 환경에 초점을 두고 차가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무능력하게 느껴 타인의 의지에 완전히 굴복하는 유형이다. 자, 이걸 뭐라고요? 상대에게 비유를 마치고 다른 사람에게 행동을 하는 것. 자, 이거는 초이성형이 아니죠. 초이성형이 아니고 이거는 비난형이다. 비난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만형은 의사소통 내용에 초점이 없고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유형이다. 그렇습니다. 현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웃어야 될 때 웃지 않고 웃으면 안 되는 시기에 막 웃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산만형 또는 혼란형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치형은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유형이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보내는 유형이 일치형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이네요. 이거는 초이성형이 아니라 비난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야기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렇게 이야기 치료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뭐가 나오냐? 이 문제 외연화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문제 외연화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문제와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를 사람과 구별하고 따로따로 보려고 하는 것이 문제 외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가족의 상호작용 유형을 확인하고 문제를 외연화한다. 그렇죠. 문제와 사람을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 외연화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야기 치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 외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 치료는 2차 사이버네틱스에 대해서 나와서 사회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이거는 주관성이에요. 주관성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 외연화는 클라이언트와 문제를 함께 보고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3번이네요. 자, 문제 외연화는 클라이언트와 문제를 뭐 한다고요? 구분한다. 쉽게 생각하면 뭐냐?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 외연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좌절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좌절감과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좌절감이 당신을 힘들게 하네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4번 인간의 경험이 관찰이나 분석 가능한 실체가 아니라는 것에 사회 구성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실체가 가능하지 않아요. 왜?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석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관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5번 문제와 사람을 구별하는 것으로 좌절하는 사람에게 좌절감과 사람을 구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요 문제 외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위로치기는 구조적 가족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족이 적절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재구조한다. 그렇죠. 구조적 가족 치료는 재구조하는 거예요. 잘못된 구조를 재구조해서 어떻게 잘된 구조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2번 잠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능력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능력 부족, 이거 뭐예요? 경험적이죠. 경험적 가족 치료입니다. 자, 3번 일관성 있고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가족 구조라고 한다. 그렇죠. 계속 나타나는 거. 계속
나쁜 것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일관성이 있고 계속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족 구조라고 합니다. 4번,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 안에 합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이게 합류하기죠. 합류하기를 해서 가족 안에 들어가서 합류하기, 그리고 문제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실현, 긴장 고조시키기, 이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가족 구조를 재구조하여 가족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구조적 가족 치료예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탈삼각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우리 탈삼각화는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A와 B가 싸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3자인 C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거를 삼각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제3자인 C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 A와 B 니네 문제는 니네가 해결해. 그래서 C를 이렇게 빼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탈삼각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보헤는 다세대 가족치료에서 주로 사용한다. 그렇죠? 다세대 가족치료의 기법 중 하나입니다. 2번, 성원 간 분화되어 거리가 멀수록 불안 수준이 높다. 자, 우리 다세대 가족 치료는 자아분화가 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의존해요. 그 의존하는 사람이 다른 성원간의 분화가 돼서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면 의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서 의존해야 되는데 이 사람과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3번, 불안한 두 성원이 불안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성원을 끌어들인다. 이거 삼각관계죠. 삼각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4번, 두 성원의 감정 영역에서 제3자를 분리시키는 과정이다. 그렇죠?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은 삼각관계다. 살삼각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미분화된 자족과를 집합체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죠? 미분화된 가족 자아, 이런 자아에서 분화시키려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탈삼각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삼각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족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출생 순위에 의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세대 가족치료다. 그렇죠. 우리 출생 순위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건 다세대 가족치료입니다. 가족 구성원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는지 조직화하는 것은 구조적 가족치료다. 그래서 구성원끼리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그 조직화, 그게 뭐예요? 구조죠. 구조를 하는 것이 구조적 가족치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결중심 단기가족치료에는 예외질문, 관계성질문, 순환질문, 대처질문 등이 있다. 자, 정답 3번이죠. 순환질문은 전략적 가족치료. 전략적 가족치료의 기법이에요. 자, 4번, 가족의 상황을 역할극으로 표현하는 기법은 경험적 가족치료의 기법이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역할극이잖아요. 그래서 경험적 가족치료에는 가족 조각, 가족 그림, 역할극,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5번, 전략적 가족치료는 문제행동을 계속하도록 지시하여 역설적 치료 상황을 조장한다. 그렇죠? 그 전략적 가족치료는 역설적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21번, 현대가족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기 퇴직이 늘면서 빈둥지 시기가 빨리 온다. 자, 정답 1번이네요. 자, 조기 퇴직이 늘어요. 이거 조기 퇴직이 늘어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빈둥지 시기는 늦게 옵니다. 늦게. 왜 늦게 오냐? 결혼을 늦게 하니까.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잖아요. 늦게 하니까 빈둥지 시기는 늦게 오는 겁니다. 수면 연장으로, 평균 수면 연장으로 가족의 생애 주기가 길어진다. 그렇죠. 특히 이제 노년기가 많이 늘어지게 됩니다. 청년 실업이 늘면서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 실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결혼도 늦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독립하는 시기들이 늦어지고 있다. 초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족 형성하는 시점이 늦어진다. 그렇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실업도 연관이 있겠죠.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늦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형성하는 시점이 늦어집니다. 자, 한 10년 전만 해도 뭐 여성은 20대에 결혼을 했었는데 이제는 남성, 여성 모두 30대 이후에
평균적으로 30대가 넘어서 결혼한다고 하죠. 단독 가구 및 무자녀 가구가 증가하면서 비전통적인 가족 유형이 늘고 있다. 그렇죠. 전통적인 가족이 우리 쉽게 생각하면 대가족이죠. 대가족이 비전통적인 가족인데 이제는 전통적인 가족인 대가족이 아닌 비전통적으로 뭐 단독 가구, 무자녀 가구, 뭐 1인 가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단독 가구가 1인 가구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네요. 조기 퇴직이 느는 것은 맞지만 빈둥지 시기가 빨리 오진 않고 늦게 온다. 그리고 조기 퇴직과 빈둥지 시기는 뭐요?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장 집단 실천 기술입니다. 자, 1번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장점이 아닌 겁니다. 1번 일반화, 2번 모방행동, 3번 정보 전달, 4번 성원의 수능, 5번 실존적 요인. 자, 정답은 4번이죠. 이게 뭐예요? 얌놈의 이 집단의 장점이잖아요. 일반화, 모두 똑같이 생각한다. 너 말고도 다른 사람도 똑같이 힘들어. 라고 얘기해요. 모방행동,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죠. 정보 전달, 그러다 보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고, 어려운 거 찾아주고 할 수 있겠죠. 성원의 수능, 정답은 4번이네요. 성원을 수능하게 하진 않아요. 자, 실존적 요인들,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집단 응집력, 정화, 사회기술 발달, 뭐 1차 가족 집단의 고전적 반복 발달, 뭐 이런 것들처럼 이런 얌놈은 여러 가지 놈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요 집단 실천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 4번 성원의 수능은 없어요. 2번 개방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르는 구성원이 가입한 경우 집단의 과업의 성취에 방해될 수 있다. 자, 우리 개방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들어오거나 나오는 것이 자유로운 집단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한 경우 집단 과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훨씬 좋을 수도 있지만 방해될 수 있어요. 2번 집단 구성원이 자주 교체되어 집단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계속 이제 주체되니까 그 집단이 어때요? 붕괴될 수 있다는 거. 처음에는 이게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었지만 끝에 갔더니 어때요? 다 달라. 뭐 이렇게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집단의 안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번 소수의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하여 집단적 사고의 위험이 있다. 자,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서 집단의 사고에 위험이 있는 것은 폐쇄 집단입니다. 폐쇄 집단. 자, 의견이 무시되면 개방 집단에서는 탈퇴하게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돼요. 그런데 폐쇄 집단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탈퇴하다 보면은 그 집단 자체가 붕괴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단적 사고에 위험이 있는 것은 폐쇄 집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단 전체가 기능상 변화 없이 새로운 구성원 가입시킬 수 있다. 그렇죠. 새로운 사람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개방 집단이에요. 5번 다양한 집단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그렇죠. 뭐 모든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다 나왔다 하다 보니까 새로운 집단들, 구성원들을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이 집단의 사고 위험이 있는 것, 집단적 사고, 즉 붕괴가 될 수 있는, 집단이 붕괴가 될 수 있는 것은 폐쇄 집단입니다. 3번 다음이 설명하는 집단의 개입 기법은, 자, 집단 구성원의 대처 기술 향상이네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도록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집단 구성원들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속력이 높고 자신의 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처 기술 향상이네요. 대처 기술을 향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지 집단. 자, 우리 지지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구성원들끼리 서로 움직이는 거죠. 사회복지사보다는 구성원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답은 1번이네요. 대처 기술. 자, 기술 향상하려고 하는 것은 요 지지 집단입니다. 자, 두 번째 성장 집단, 잠재력 향상이죠. 잠재력 향상하려고 하는 것이 성장 집단. 사회화 집단. 자, 우리 사회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라든지 사회기술, 기술 향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치료 집단,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교육 집단, 말 그대로 교육 집단은 지식, 기술, 정보 제공을 하려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요. 지지 집단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4번, 다음에 이제 설명할 집단입니다. 인보관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는데 집단 구성원들의 사회의식과 사회 목표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유지시키기 위해 사회적 목표를 강조한다. 자, 사회적 목표를 강조한대요. 자, 정답은 1번이죠. 사회적 목표 모델이에요. 그래서 민주시민, 시민, 양성이 목표예요. 그래서 즉 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고 있는 그 법들을 잘 지키고 그 사람들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사회적 목표 모델이다. 자, 치료 모델을 치료하려고 하는 거죠. 치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집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단은 치료를 하기 위한 수단과 목적일 뿐이에요. 그래서 치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수단과 동시에 상황, 뭐 치료하기 위한 집단을 치료하기 위해서 집단을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상호작용, 말 그대로 구성원들에게 문제, 가지고 있는 문제, 뭐 욕구,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지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뭐 우리 치료 모델은 말 그대로 그런 문제를 치료하게 한다 라고 얘기한다면요, 상호작용은 뭐냐, 구성원들끼리 지지하고 그렇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호작용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료 모델하고는 좀 달라요. 상호작용 모델은 자기네들끼리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면은, 치료 모델은 전문가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을 구성하고 집단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치료 모델입니다. 실천 모델, 자조 모델은 없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을 설명하는 사정도구는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집단 내의 지위를 나타내고 성원 간의 우호적, 무관심, 적대적인 관계로 표현한다. 자,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상호작용이죠. 그러니까 가족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소시오그램, 우리 이제 소시오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거, 다른 이름으로 사회도, 정답 2번이네요. 자, 생활력 도표,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시계열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생활력 도표. 사회적 관계망,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족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가족이 환경 간의 상호작용, 뭐 이게 환경 간의 상호작용 하는 건데, 둘 다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망은 뭐였어요?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하지만 접촉 빈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좀 두고 있는 것이 사회적 관계망이었죠. 생태도는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본다. 자, 정답은 2번이에요. 소시오그램. 그래서 우리 쉽게 생각하면 집단에서 사정도구가 나오면 대부분 소시오그램, 사회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집단훈련 프로그램의 과정에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바르게 나열, 우리가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우리 집단도 똑같지만 먼저 접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자료 수집을 합니다. 수집, 그 다음에 사정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죠. 자, 그 다음에 개입하고, 그 다음에 종결, 평가. 이게 우리 이제 실천론에서 배운 과정론이죠. 자, 요걸 이제 좀씩 이제 연결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제 접수할 때는 구성원의 욕구와 능력을 사정한다. 이건 사정 단계죠, 사정. 자, 평가의 행동을 평가한다. 이건 평가 단계. 프로그램의 진행 사항을 모니터링한다. 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얼마나 잘 문제가 되고 있는지 보는 거죠. 언제요? 이거 개입돼야지, 개입을 하면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겠죠. 성원들의 참가 동의 확인, 이게 접수네요.
변화에 대한 과업 실행, 이것도 개입으로 볼 수 있겠죠. 실행하면서, 자, 이 둘 다 개입인데, 요거 보면은 뭐가 더 빠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업 실행을 해야지만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진행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보면은 리을 접수하고, 그 다음에 기억, 그 다음에 미음, 디귿, 니은이네요. 기억, 리을, 미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집단 구성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 집단 모임의 기간을 정한다. 그렇죠. 목표 달성에 집단이 언제 모이고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을 모두 정해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단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 집단으로 운영한다. 정답 2번이네요. 자,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쭉 가는 거죠. 개방 집단은요, 구성원이 왔다 갔다 계속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을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개방 집단이 아닌 폐쇄 집단입니다. 폐쇄 집단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정답 2번입니다.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집단의 크기를 고려한다. 그렇죠. 집단이 너무 커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의 크기를 고려해야 돼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동질적인 성원들로 구성한다. 그렇죠. 공감대 하기 위해서는 동질적인 성원들을 구성하는 것이, 뭐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뭐 아니면 학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할수록 공감대 형성이 높겠죠. 집단의 크기는 집단의 유형,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죠. 어떤 유형이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집단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폐쇄 집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8번, 다음에 해당되는 집단의 사정도구는 집단 성원의 동료 성원에 대한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를 한대요. 5개 또는 7개 응답 범주를 갖는다. 2개 상반된 입장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돕는다. 자, 2개 상반돼 있대요. 우리 상반돼 있으면 반대되는 형용사죠. 반대되는 형용사를 양 끝에 대고, 우리 그림을 그리면 요런 그림이에요. 자, 반대되는 형용사. 그래서 우리 그러면 1, 2, 3, 2, 3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는 나의 성격은 활발하다. 내 성격은 내성적이다. 라고 해서 난 내성적인 3이에요. 난 활발한 게 2야. 뭐 이렇게 이제 2개 상반된 입장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이야기하는 거. 5개 또는 7개예요. 이거는 5개짜리죠. 뭐 7개로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을 평가할 수 있는 거. 자, 그거는 의차별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차별척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집단 역동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대인관계. 역동을 해요. 역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구성원들끼리 이제 잘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집단 역동, 집단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가 중요한데, 첫 번째 대인관계 중요하겠죠. 그 구성원들 간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자, 뭐 아니면 먼저 구성 요소로 보려고 하면 뭐가 있냐면요, 의사소통이 있으면 의사소통 유형들이 있죠. 어떤 의사소통을 유형을 갖고 있느냐. 자, 그리고 그 집단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하겠죠. 구성원들 간의 대인관계 중요하겠죠. 자, 구성원들의 지위 역할들이 있습니다. 지위 역할, 그리고 그 집단의 가치가 있겠죠. 가치 또는 규범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긴장, 갈등들도 있을 겁니다. 긴장도 되고 갈등도 생기고 뭐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집단의 응집력, 뭐 그 집단 안에는 또 하위 집단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집단 역동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구성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인관계 아까 우리 있었죠. 대인관계가 있었습니다. 긴장과 갈등, 그렇죠. 긴장과 갈등이 있어요. 자, 집단의 크기. 정답 3번이네요. 집단의 크기는 역동의 구성 요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단의 목적, 지위와 역할, 어떤 지위 역할을 갖고 있느냐에 따르죠. 왜 집단의 크기는 역동 구성 요소에 들어가지 않냐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집단으로는 이게 어떻게 무엇이 있고 그 집단 크기로 인해서 뭐 집단의 역동이 일어나고 뭐 이러진 않단 말이에요. 뭐 크다고 뭐 작다고 뭐 좀 영향이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런 역동의 구성 요소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집단의 발달 단계 순서로 옳은 것은,
자, 발달 단계, 집단 발달. 자, 오리엔테이션, 집단의 소속감 갖기, 집단을 구조하기, 표준화된 사정도구. 자, 우리 집단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자, 계획을 수립해야 돼. 계획. 어떤 계획으로 인해서 집단을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가 있겠죠. 자, 계획을 했으니까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집단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단계, 초기.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초기에 모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 있고, 그러고에 대해서 사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정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종결 단계로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단의 발달 단계는 계획, 초기, 사정, 중간, 종결로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리엔테이션. 자, 오리엔테이션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다, 뭐 계약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계획 단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집단의 소속감을 갖는데요. 이거는 언제 모여야 되겠죠? 초기 단계입니다. 자, 집단을 구조화한대요. 자, 집단을 구조화하고 집단의 구성원들끼리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이거는 중간 단계죠. 자, 사정도구, 사정은 사정정의 사정 단계. 이거는 사정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기억, 니은, 리을, 디귿이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디귿.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사회복지사가 다음에 과업을 수행하는 집단 발달 단계는 집단 성원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집단 성원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집단의 상호작용, 갈등, 진행상황, 협조 체계들을 파악한다. 구성원의 태도, 관계, 행동, 동기, 목표 등을 평가한다. 자, 우리 평가를 한대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난다. 그래서 평가라니까, 야, 이것들을 평가 단계에 하는 건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우리 딱 보면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어. 언제 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 잘 돼야 되겠죠. 잘 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갈등도 있고 그런 협조 체계가 어떻게 이런 것들은 다 중간 단계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획 단계에서는 미래 구성원들을 어떻게 하냐, 구성원 모집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고, 초기에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초기 단계에서는 사람들에게, 구성원들에게 서로 이제 구성원들을 소개를 시켜준다든가, 구성을 소개한다든가, 프로그램 설명한다든가 이런 거고요. 사정 단계는 말고 사정 도구를 가지고 그 구성원들에 대한 사정을 하는 거고, 중간 단계에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집단 모임, 집단 구조화하게 하는가, 참여율을 유도한다던가, 목표 달성을 원조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종결 단계에서는 마지막으로 종결 유형을 찾게 되고, 종결에 대한 반응들을 해결하려고 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집단 초기 단계에 대한 집단의 성원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과 분노. 우리 초기에 생길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힘들다면 모두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사람들을 보다 보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불안이나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별 성원의 목적을 설정한다. 그렇죠. 초기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목적들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보였는데 어때요? 집단의 목적과 맞지 않으면 초기에 이제 나갈 수도 있겠죠. 사회복지사의 대화 시도. 왜 그러냐면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왜? 라포가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와의 대화를 더 많이 시도합니다. 자신의 지위 및 역할을 모색한다. 자, 정답은 3번이네요. 기억, 니은, 디귿. 자, 자신의 지위, 역할을 모색하는 것은 중간 단계입니다. 왜? 지금은 라포 형성이 되지 않고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까 내가 지위라든지 역할 뭐 이런 걸 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관계가 좋아지고 그 이후에는 이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행동들, 뭐 어떻게 책임을 지고 뭐 이런 것들은 언제 나타나냐?
중간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집단의 응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로 틀린 것은 집단의 책임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응집력을 향상시킨대요. 그 집단의 구성원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집단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책임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정답이 1번이네요. 책임성 강조해야 되겠죠. 왜? 책임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응집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성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 응집력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2번, 집단 성원 간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렇죠. 얼마나 협력관계를 하느냐, 잘 형성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응집력은 높아집니다. 집단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제시한다. 그렇죠. 여기 와서 이거 하다 보면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라고 해야지만 더 참여를 잘할 수 있겠죠. 응집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목표 달성에 초점을 두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렇죠. 왜? 모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단에 와서 이 집단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 응집력은 달라지게 됩니다. 목표 달성이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집단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도록 돕는다. 그렇죠. 집단에 의한 자부심이 높을수록 응집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정답은 1번이네요. 책임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책임성을 강조해야지만 응집력이 높아집니다. 14번, 노든의 집단 발달 단계 중 탐색과 시험 단계에 나타난 내용이 아닌 것은, 노든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준호 탐문종입니다. 준비 단계의 오리엔테이션, 준호 탐색과 시험, 준호 탐문 문제 해결 종결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준비 단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호작용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계획을 수립하고 접수받고 하는 단계가 준비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리엔테이션은 말 그대로 처음 구성원들끼리 모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1차적인 접촉을 하는 시기고요. 접촉을 시작해서 나타나는 시기죠. 그래서 뭐가 나타나냐? 강한 자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왜 라포 형성이 안 되고 친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냐? 긴장도 있어요. 긴장하게 되고 우리가 그 의사소통들 다른 사람들과 나타나는데 이 시기가 불안과 긴장이 가장 많이 생기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탐색과 시험 단계는요,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기. 이제는 모여가지고 사람들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긴장과 갈등들이 생겨요. 긴장은 뭐 오리엔테이션도 뿐만 아니라 이 탐색 시험 단계도 갈등이 있습니다. 자, 갈등과 긴장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시기에는 권력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 구성원들끼리 우리가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죠. 그래서 상호작용도 하고요. 상호작용도 하고 이때 막 갈등과 긴장이 생기긴 하지만 이때는 타협을 해요. 타협하면서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목표, 목적, 지향적인 행동들을 하게 된다. 뭐 그러면서 뭐가 생겨? 또 뜻이 맞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하위 집단도 생기게 됩니다. 자, 문제 해결 단계는 중간 단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속감이라든지 우리가 의존성, 구성원들끼리 의존성도 높아지게 되고 특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단 응집력이 높아집니다. 응집력이 높아지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협력이 극대화돼요. 극대화되는 시기가 요 문제 해결 단계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종결 단계죠. 그래서 마무리하는 단계가 종결 단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면은 탐색과 시험 단계잖아요. 탐색과 시험 단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탐색과 시험 단계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자, 기억 하위단 형성. 그렇죠.
하위 집단이 형성된다고 했어. 왜? 초기 단계니까 구성원들끼리 라포 형성하면서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그랬어요. 자, 강한 자의식. 자, 이거 OT죠, OT. 오리엔테이션 단계입니다. 목표지향적 리더 출현. 자, 우리 같이 이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까지 이야기하면서 목표지향적인 행동들을 하고 거기에 맞는 리더들이 출현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 이 하위 집단과 목표지향적 리더니 출현합니다. 상호 영향력, 이거는 문제 해결이죠. 문제 해결. 중간 단계, 해결 단계입니다. 그래서 상호 영향력을 주고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이 문제 해결 단계입니다. 자, 정답은 기억 디귿이네요. 기억 디귿. 자, 기억 디귿. 나타나는 내용이 아닌 거네요. 아닌 거니까 니은 니을이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장 사회복지 실천의 기록입니다. 자, 1번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정 기록 있는 그대로 사회복지 실습이나 교육수단으로 유용하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 작성하다 보니까 훨씬 교육수단이 좋겠죠. 과정 기록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이다. 왜요? 있는 그대로 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작성하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야기체 기록은 이야기체 뭐뭐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야기하듯이 그 작성하는 방법이 이야기체 기록인데요. 사회복지사의 재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추후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 그렇죠. 왜요? 왜 재량에 의존하냐? 글쓰기 능력입니다. 글쓰기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이야기체 기록은 재량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 문제중심 기록 SOAP죠. 그래서 어디서 쓴다고요? 전문가 집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록이 간결하고 통일성 있어 팀 접근 시 활용이 용이하다. 맞죠? 팀 접근 시 용이합니다. 그래서 SO, 객관성, 주관성, 그 다음에 사정,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문제중심 기록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자, 우리 문제중심 기록은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문제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거지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2번 사회복지 실천 기록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개인적 보관 및 활용. 자, 우리 기록을 개인적 보관, 활용 이걸로 사용하면 안 되죠. 자, 지도 감독 및 교육 활성화. 그렇죠. 지도 감독을 한다든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록할 수 있겠죠. 책임성 확보. 그렇습니다. 네가 얼마나 서비스를 잘 했냐, 얼마나 서비스를 잘 줬는가, 이거 보기 위해서 책임성을 볼 수 있겠죠. 정보 제공. 우리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이후에 뭐 정책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미음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증진. 그렇죠. 클라이언트가 어떤 상태였고 이것이 이제 클라이언트의 기록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개인적 보관 및 활용으로는 기록을 할 수 없습니다. 3번 좋은 기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좋은 기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기록을 보면 내용이 파악되고 이것을 알 수 있게 만든 것이 기록이다, 좋은 기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 서비스의 결정과 실행에 초점을 둔다. 그렇죠. 좋은 기록이네요. 서비스 결정, 실행 이런 것들을 초점을 두고 거기서 작성하는 것이 이 좋은 기록입니다. 상황 묘사와 사회복지사의 견해를 구분하지 않는다. 아니요, 구분해야 되겠죠. 이 상황, 견해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묶여 있으면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밀 보장을 위해 정보를 쉽게 분류할 수 없게 한다. 자, 정보를 쉽게 분류할 수 없게 한다고 하면요, 어때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비밀 보장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록을 구조화해서요, 필요한 내용들을 빨리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기록이에요. 4번 모든 문제나 상황에 가능한 자세하고 풍부하게 기술한다. 자, 우리 중요하죠. 이제 모든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을 자세하고 풍부하게 기술하면 좋긴 하겠지만 모든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거 중요한 문제만 하겠죠. 중요한 문제들, 아니면 필요한 문제,
그런 내용들만 자세히 기록하는 거지 모든 문제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5번 클라이언트의 관점은 배제하고 전문적 견해를 강조한다. 아니요. 클라이언트의 관점과 전문적의 견해를 둘 다 강조하게 됩니다. 둘 다 강조해요. 2번, 3번, 4번, 5번 뭐요? 나쁜 기록의 특징이네요. 나쁜 기록에 대한 내용이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과정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겁니다. 1번 문제를 목록한다. 이거 뭐야? 문제 중심. 중심이죠. 왜? SOAP. 그래서 문제를 목록해 놓죠. 객관적인 거냐, 주관적인 거냐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이거는 뭐요? 간단하게 써야죠. 근데 우리 과정 기억은 있는 그대로 쓰다 보니까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요약 기록이에요. 요약 기록. 자, 사회복지 실습이나 교육수단으로 유용하다. 자, 있는 그대로 쓰니까 유용하겠죠. 내용 모두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클라이언트의 내용을 요약체로 기록한다. 요약 기록. 면담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분석한 내용을 기록한다. 면담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분석한 거래요. 자, 우리 클라이언트가 분석한다? 우리 이제 클라이언트가 분석하진 않겠죠. 사회복지사가 분석한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자, 5번 문제중심 기록 SOAP에 대한 순서대로 배치한 것은 S는 주관적, O는 객관적, A는 사정, P는 계획이죠. 자, 기억. 질문에만 겨우 답하고 눈물을 보이며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함.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쓴 거죠. 사회복지사가 그 클라이언트와 면접을 하면서 느낀 점을 쓴 거잖아요. 이거는 객관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객관적 내용입니다. 객관적. 저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거 누가 얘기해요? 클라이언트가 얘기하는 거죠. 주관적 S에 대한 내용이죠. 자, 우울증 검사와 욕구에 따른 인적 물적전 연결이 필요함. 이거 뭐예요? 계획이죠. 계획. 모든 내용들을 파악해서 이런 것들이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니 자원 연결에 초점을 둔다. 그런 계획을 수립한 거죠. 자기효능감이 저하된 상태로 지지체계가 빈약함. 자, 뭐예요? 이거 객관적, 주관적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정을 한 거죠. 사정. O, S, P, A네요. O, S, P, A. 자, 그러면 SOAP를 순서대로 배치한 거니까 S가 뭐였어요? 주관적인 거죠. 니은이네요. 니은 기억. 그다음에 사정, 리을, 디귿. 정답은 4번이네요. 니은 기억, 리을, 디귿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사회복지 실천 기록의 목적과 용도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실천 기록의 목적과 용도입니다. 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수급 자격 입증 자료. 그렇죠. 이게 수급자에게 내가 그냥 막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슈퍼비전의 활성화. 자,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주고 뭐 할 때 기록해놨다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확보. 자, 우리 기록을 해서 이렇게 효과가 있고 이렇게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리을. 클라이언트의 당사자와 정보 공유.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이런 거 했어요. 이런 거 했어요. 라고 하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우리가 쉽게 되면 근거 자료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정보 제공을 할 수도 있겠죠. 정보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정보 공유는 클라이언트와 공유하는 거지만 정보 제공을 통해서 뭐 정책을 만들 수도 있겠죠. 정책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기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리의 닉을 모두 그 기록의 목적과 용도에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을 설명하는 기록은 클라이언트의 표적 행동을 반복적으로 3회 이상 그래프로 기록하여 관찰하는 방법이다.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그래프를 보고 분석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중심으로 기록함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문제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야기치 기록은 말 그대로 이야기하듯이 작성하는 거라고 했어요. 과정 기록은 있는 그대로, 표준화된 기록은 그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딱 틀을 정해놓고요. 그 정한 틀에 맞춰서 하는 기록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시계열적 기록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 맞춰서 순서대로 반복적으로 3회 이상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프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어떻게 이후에 변하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시계열 기록이다 라고 하죠. 이 내용은 우리 시계열 기록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 실험조사 설계 있잖아요. 실험조사 설계, 조사 설계에서 나타나는 시계열 조사가 있어요. 그 조사에서 사용하는 기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녹음 기록, 말 그대로 녹음해서 그걸 다시 듣고 기록하는 것이 녹음 기록이죠. 이 기록에 대한 내용은 시계열 기록입니다.